안녕하세요. 내셔널리그의 중심 점퍼플러스 아나운서 문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설에는 문성환 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소문도 없이 어느덧 여름이 찾아온 것만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한낮 기온은 마치 한여름인 것만 같은데요.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선수들은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날씨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상당히 뜨겁게 되면 선수들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날씨의 영향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있는 팀이 있는 반면 나쁜 흐름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 덕분이겠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퍼플러스 알찬 소식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치열했던 지난 9라운드 경기 살펴봅니다. 먼저 안산과 용인시청의 경기죠. 용인이 요즘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역시 이날 1대0으로 승리했죠. 그렇습니다. 용인시청의 전반 42분이죠. 지호철 선수가 퇴장을 당함으로써 홈팀인 안산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날 아쉽게도 상대 진영에서 골 찬스를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원정팀인 용인시청이 후반 31분 결승골을 넣음으로써 이날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인은 4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은 반면 지금 4경기 연속 패배 승마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안산이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불안 요소와 상대 문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4연패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인은 4위, 안산은 13위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경기는 대전한국수력 원자력과 강릉시청의 경기였죠. 대전이 계속해 어렵습니다. 이번에 또 강릉에 2대1로 패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9경기째 승이 없는 대전 한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무 6패죠. 최악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대전 한수원이 첫 승을 신고한 날이 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의 이런 계속적인 패배,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이날 홍영기 선수가 마수거리 골을 넣었는데요. 조주영 선수라든지 추정현 선수, 한방 있는 선수들이 득점력을 가동을 해줌으로써 대전 한수원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면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다음 라운드에서는 좀 더 힘을 내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강릉은 6위로 대전은 계속해 14위에 머뭅니다. 라운드까지의 경기 기록 살펴봅니다. 고향의 단독 질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부동의 2위입니다. 이어 2위 울산이 뒤를 바짝 쫓고 있죠. 3위 부산, 4위 용인, 5위 충주, 6위 강릉입니다. 5위권 안에 충주 진입이 가장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젊은 이재철 감독으로 사령탑이 바뀌면서 팀 전체가 형님 동생이 패기 있는 팀으로 변모했는데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충주의 활약 계속해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이어 7위 인천, 8위 창원까지입니다.
9라운드까지의 선수 득점 순위도 살펴볼까요? 고양이 하정원 선수가 새롭게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경기 수에 앞서 6골로 1위인데요. 이어 울산의 이재민이 역시 6골로 공동 1위입니다. 이어 공동 3위 4골로 올라선 선수들 충주 이혜정과 목포 권순학 그리고 고양 박성진, 용인 김현건 선수까지 3위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이 밖에 순위권은 없지만 이번 라운드 첫 골을 맛본 선수가 혹시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전 한수원의 홍영기 선수가 9경기 만에 마수거리골을 풀었는데요. 작년 득점 랭킹 2위였죠. 17골을 신고한 선수였는데 올해 첫 골을 상당히 늦게 신고했습니다. 앞으로 홍영기 선수의 활약 계속해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문성환 의원과 함께 미리 만나보는 10라운드 첫 번째 생중계되는 경기는 5월 11일 금요일 저녁에 펼쳐지는 고양 KB 국민은행과 인천 코레일의 경기입니다. 파죽지세인 고양 현재까지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인천을 만나 이번에도 패배를 비껴갈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고양 국민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승 3무로 상당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공격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면서 최근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은 고양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또 펼치게 될까요? 득점 1위 하정원과 득점 3위 박성진의 막강한 활약을 뽐내는 고양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날은 안정적인 수비 위주로 선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카운터 어택 전술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패를 이어갈지 아니면 끊어낼지 서로를 넘기 위한 두 팀의 치열한 접전 5월 11일 펼쳐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5월 12일 토요일 경기입니다. 수원시청과 천안시청이 맞서게 됩니다. 두 팀은 이번에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서일까요? 아직까지는 팀 컬러가 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청 간의 더비죠. 수원시청과 천안시청의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새로운 사령탑이 부임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질 내셔널리그 컵 대회 이후에는 두 팀 모두 새로운 아주 재미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수원으로서는 박종찬과 김한원의 투톱 활약, 또 천안에서는 김본광을 내세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어느 팀이 상대 문전에서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하위권 탈출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서로의 산이 만났습니다. 두 팀의 숙명의 대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성환 의원님 브라질에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우리나라 내셔널리그 그리고 브라질의 2부 리그가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축구 국민성과 축구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질은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찾아오셔서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많이 보시고 있고 저희 내셔널리그는 아직까지는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에 찾아오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시면 선수들은 보다 질 높은 경기로 관중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브라질 리그 못지않게 내셔널리그 선수들도 굉장히 멋진 플레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장에 직접 오셔서 흥미진진한 관람 함께 하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의 해설과 브라질의 해설 문화에도 또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격양된 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바의 나라 브라질은 1인 해설도 상당히 많고요. 경기장에서 자유분방한 해설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남은 해설 기간 동안 재미있는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내셔널리그에서도 다양한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중심, 점퍼 플러스.